투자나 M&A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회사이거나 또는 성장성이 있는 회사에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통상적인 경우인데 최근에는 그 부실기업이라든지 또는 회생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발채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발채무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투자 자문회사를 상담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다가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 자문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 지금 있는 것 말고도 다른 투자건으로 손해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금감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감독관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돈을 자기들이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에 그런 우발적인 돈들이 계속 나가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인회생 신청을 해서 원활히 수행해서 그 과정에서 M&A 절차를 통해서 인수를 해서 법인회생이 인가돼서 성공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우발채무들이 다 없어지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회생기업을 인수해 봤더니 이런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라는 그 효력에 따라서 그 전에 채무는 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회생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인회생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법인회생 절차는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울타리를 쳐줘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대표자에게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회생 절차를 시작을 해보자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개시 결정 이후에는 이 법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또는 그 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회계법인을 선임을 해서 여기가 재산이 얼마인지 그로 인한 청산했을 때 가치가 얼마인지 앞으로 사업을 계속했을 때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회생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조사위원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바로 회생계획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자구안이라고 하고 변제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회생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고 법원에서도 문제 없다 그러면 인가를 해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과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회계법인이 조사를 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회생을 하는 게 파산하는 것보다 나쁘더라. 오히려 파산하는 게 낫더라. 있는 재산 가지고 처분하는 게 더 낫더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회생계획이라는 것도 못 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외부 자금을 유치를 해올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기업 가치에 보태면 그러면 회생을 하기 위한 경제성을 갖춘 거 아니냐. 보통은 중간에 조사위원 또는 회계법인이 조사를 해서 여기는 회생이 어렵다라고 한 경우에 투자자를 통해서 M&A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이제 거의 1호 사례로 분류되는 것 중에 송인서적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회생이 됐고 회생 절차에서 M&A가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송인서적이라는 업체는 출판물을 이제 도매하는 우리나라 2위 도매상이었는데요.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채권자들이 한 400여 명의 채권자들이 이 회사를 살려야지 우리가 도매를 해서 팔 수 있다.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인터파크가 그럼 우리가 지원금이 돼줄게. 인터파크가 미리 우리가 이거 인수할 텐데 투자할 텐데 M&A를 할 텐데 이 상태는 못 하겠어. 그래서 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투자자를 찾아놓고 회생 신청을 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회생 절차에서 M&A인데 잠재적 인수자가 있는 거죠. 그 잠재적 인수자를 영어로는 스토킹호스라고 하고요. 또는 그 우리가 영어로 직역을 하면 위장마라고 하는데 먼저 말을 달리게 한 다음에 다른 데가 쫓아오는 말이 있어서 더 우월한 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스토킹호스에게 우선권을 줘서 인수자 지위를 부여하는 그 절차인데요. 최근에는 거의 M&A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거의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리 투자자, 인수자를 정해놓고 M&A 절차를 진행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회사를 운영해서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경제성을 따져봐도 자산 가치가 높아서 또는 회사의 사업을 계속했을 때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나지 않거나 해서 어려운데
거래처를 유지하고 또 임직원들을 살리고 이 어떤 사업 트랙 레코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M&A 방식의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도록 권장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M&A 방식으로 해서 회생 절차가 돼서 회생 기업이 이제 인수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주식이 뭐 넘어간 거죠. 주식 비율이 상당 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경영자의 노하우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대부분은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장이긴 하지만 계속 회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를 원활히 하게 됐을 때 다시 인수자로부터 주식을 다시 매수해오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회생과 M&A는 거의 같은 선상에서 항상 머릿속에 같이 두고서 절차 진행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